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투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잊고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분기를 소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4월달, 5월달, 6월달이잖아요. 4에서 6월달 사이. 2분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대부분 투자자들이 리세션을 아마 잊게 될 겁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23년 2분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리세션은 오지 않을 거다. 야, 리세션 그거 걱정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 그거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상황이라면 이대로 그냥 경기 반등해서 다시 회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이미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에코프로 그룹 이쪽에서 시작된 투기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22년 한 해 동안 손실을 보았던 투자자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투자자들이 보복성 매수, 투자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으로 실물 경기 판단까지 완전히 바꾸려는 그런 조짐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어요. 여러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이제 뭐 시장 진바닥 찍었다, 조정 나와도 저 밑에는 절대로 안 깬다, 리세션 그거 뭐 약하게 올 것 같은데, 또는 리세션 그거 안 올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지나갈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올해 상반기만큼은 일단 위를 보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중간에 조정이 있더라도 반등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매크로 환경이 계속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는 매크로 환경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 모멘텀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매크로 분위기다 보니까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기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안도랠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빠질 수 없다는 건 모든 투자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더 투기적인 행동들이 가미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들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모두 다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관건은 연준의 기준금리예요. 과연 연준이 어느 시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하반기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사건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지, 이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아마 이게 모든 투자자들의 생가사를 가릴 만한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5월 FOMC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하고 6월달에 금리 동결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하반기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하반기 들어갔을 때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서 본격적인 하방 사이클이 언제 시작되는지 그게 아마 달라질 겁니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고하저 시나리오인데 하반기에 들어가서도 금리 동결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 급락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반기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월 달쯤에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하반기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소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랑도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게 바라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10월 달이 아니더라도 그게 뭐 9월 달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실 때 상고하저 시나리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되, 일단 무조건 하반기 가면은 무조건 하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반기 중에서도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지 요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을 거예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가더라도 금리 동결이 계속 유지되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ISM 지표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고용 지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들, 이런 것들이 쭉 발표가 됐는데, 지금 나오는 지표들에 대해서 시장이 약간 조금 달리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저번 주에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공개 영상으로도 언급을 해드렸죠.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장은 급격한 인플레 둔화를 반기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인플레를 완화시키는 지표들이 막 나와야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반기지 않아요. 왜냐? 급격하게 인플레를 둔화시키는 지표라는 거는 반대로 해석을 하면 경기가 부러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세션에 겁을 먹고 있어요. 이미 채권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급격한 인플레를 둔화시키는 지표가 아니라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서서히 경기가 식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플레도 우리가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인플레 이렇게 치솟고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빠졌으면 좋겠었잖아요. 여기는 뭐 2%대라고 치고. 근데 지금 이렇게 가는 걸 안 좋아해요, 시장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가는 걸 좋아하냐면 이렇게 왔다라고 치면 이렇게 떨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 동결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도 되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올해만큼은 이제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내년 어느 시점에 되면은 이게 어쨌든 이렇게 서서히 낮추게 되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하를 조금은 해줘도 되는 그런 환경이 올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식의 금리 인하는 좋은 금리 인하예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좋은 의미 쪽에서 발생한 거니까. 근데 올해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수치를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이거는 결코 좋은 내용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경기가 서서히 식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시장을 차갑게 만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확확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 시장이 좀 긴장을 하겠죠, 이제는. 그래서 6월달 FOMC부터 금리 동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금리 동결 이후에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좀 필요합니다. 지표들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만큼만 나쁘게 나와야 돼요. 좋게 나오면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 그거는 또 인플레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인플레 이슈도 잡고 그러면서도 경기가 서서히 식게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적당히 나쁘게 나오는 그런 지표가 나와야만 시장이 계속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세션으로 보는 시나리오에 따른 지수 흐름을 이렇게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커브 스테프닝은 나오고 있죠. 급격하게 갑자기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줄어들면서 플러스권으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쪽에서 이제 좀 타이트해진 거, 이런 것들은 은행권에서도 지금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SVB 사태로 이게 더 많이 강화가 됐어요. 지금 남은 건 이거예요, 이거. 요거 통과됐고, 이제 이겁니다. 연준이 과연 언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시장에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진바닥은 그 이후에 잡힐 거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페드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올해가 아니고 뭐 내년 뭐 하반기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내놓은 점도표상에서의 금리 인하 있잖아요. 그 스토리로 가게 되면 시장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로 가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즉 지금 페드워치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스토리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게는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루트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시장 메인은 이런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 동결까지는 시장을 상방으로 보되, 금리 인하가 나타나게 되면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된 그 원인을 일단 파악을 한 이후, 그 이후에는 시장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시장 바닥은 거기니까. 그리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이제 본격적인 저금리 기조의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소비도 회복될 수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좀 자금을 조달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이후에서야 추세적인 경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버틸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환경이 와야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 편하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뭐 많은 견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시장을 단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전환의 신호로는 보진 않아요. 이게 설령 뭐 연말까지 이런 형태로 가더라도,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연말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드디어 반등 끝났다라는 관점을 아마 바뀔 거예요. 뉴스가 아마 많이 나왔을 겁니다. 특히 그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기 사이클이나 수출 데이터,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 삼성전자에서 감산을 했죠. 감산도 거의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던 공개적인 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아니에요. 굉장히 호재에는 맞긴 하고요. 그래서 한간에는 요거 때문에 야 삼성전자 실적 바닥 찍었다. 야 감산까지 한데 반도체 여기 바닥이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아마 꽤나 많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돈다. 상방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에 정말 중요한 근거는 뭔지 아세요? 금리입니다. 금리. 2000년 때도 그랬고 2008년 때 아마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던 시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IMF 때 그때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닷컴업 막 다 터지고 그 사이에. 근데 실제로 업황이 돌기 시작했던 때는 언제였냐면 저금리 기조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도체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 실적이 바닥을 찍었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했던 시기는 다 저금리였어요. 이게 다릅니다, 지금. 만약 지금 우리가 리세션을 겪으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바닥을 치고 그리고 감산까지 했고 그리고 이 시점이 저금리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럼 여기는 완전 빅콜이죠, 빅콜. 쓸어 담아야죠, 여기는. 진바닥이 맞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그리고 소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진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섣부른 감이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 감산하는 건 좋아요. 감산을 하는 건 좋은데 소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여름을 지나면서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뭐 가전제품 많이 만들고 전자제품 많이 만들고 그러면 뭐합니까? 소비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들이 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리세션이라는 그 밸리를, 데스밸리를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스밸리를 넘으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리고 그 데스밸리를 넘을 때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잡히겠죠. 그리고 그때 저금리 기조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저금리 기조에서 다시 한번 소비가 회복이 되고 충분한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들도 본격적인 투자, 캐펙스 투자하고 실제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비용이 너무 비싸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어쨌든 이런 환경이 되어야 본격적인 투자까지 진행되면서 추세적인 경기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펀더멘털이 아니고요.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모멘텀으로. 이거를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감산이 정말로 큰 호재는 맞아요. 이거 누구나 다 인정하고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삼성전자가 감산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을 만큼 위기예요. 그 정도로 위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매출의 40% 정도를 담당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중국 시장이었는데 여기가 좀 닫히고 있어요. 이게 또 달라요. 저금리도 아니기도 하지만 지금 이게 다릅니다. 감산을 한다고 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다시 이전같이 사줄까?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지금 탈중국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기본적인 반도체는 이제 중국에서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다르죠. 그래서 감산을 한다는 건 여기서 일단 배수진을 친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기가 진바닥일까? 이거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깎인 이 매출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좀 높은 퀄리티의 반도체들을 우리가 또 선진 시장에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또 이거예요, 이거. 돌고 돕니다. 결국 소비가 돼야 돼요, 소비가. 그럼 소비가 되려면 지금 매크로 단에서 해결돼야 될 게 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이 부분. 그리고 우리는 가깝게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하는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을 보자. 제가 아마 연초인가 아마 작년 말에 23년을 전망을 해드리면서 아마 그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반등 장세를 즐기되 취하지 말자. 21년 초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버블 장세를 즐기되 취하지 말자. 그러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취한 사람들 다 죽었죠, 22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기적인 장세를 일단 즐기긴 하세요. 그런데 항상 머리를 냉정하게 놓고 시장을 보시면서 절대로 취하지 말자라는 마인드로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